자, 여러분들 엔캠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 오늘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2.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죠. 자, 이런 하락은 결국에 이제 장중에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갭으로 빠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하락폭이 좀 깊게 갭으로 나왔는데 그러한 하락폭을 어느 정도 이제 말아 올리면서 장을 마무리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뭐 이러한 모습이 갭을 좀 메꿨다라고 해서 이러한 하락이 결국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지 못할 거라는 거는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저 역시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러한 하락 뒤에 기다리고 있는 이제 상승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엔캠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조건이 이제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만 충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엔캠은 어김없이 앞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다시 수익으로의 전환 데려다 주고요. 그 이상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고 근거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우리 엔캠 한번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파이팅이라는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7월 18일 정말로 좀 중요한 날이었죠.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12, 13회차 물량이 처음으로 전환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물량이 나왔고 그 물량이 또 어떤 식으로 오늘 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상장이 7월 22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7월 22일이면은 다음 주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권리 매도라는 게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전 오늘부터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좀 특이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전 공시에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은 뭡니까? 자, 39만 주가 전환이 된다라는 거였죠. 자, 39만 317주가 전환이 된다였는데 자, 오늘 나온 걸 보니까 갑자기 좀 늘어났어요. 자, 42만 4천 주가 넘는 물량이 나왔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 보시게 되면은 발행 내역에 좀 세분화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39만 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 상장 주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 조건, 일정 비율 미만은요 공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공시를 내지 않고도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도 되지만 엔캠 같은 경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시에 친절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42만 주 나왔습니다. 13회차 물량이고요. 자, 70만 주 중에 지금 42만 주가 나왔다. 우리 예상보다 3만 주 정도 더 나왔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 물량이 마지막으로서 엔캠은 더 이상 나올 전환사채 물량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1월 달부터 고세운 스탠스는 뭐였습니까? 엔캠이라는 종목은 표면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법안으로서 1월 달에는 상승을 만들어내는 게 말이 안 되는 종목이었다. 우리가 본 거는 결과적으로 엔캠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상장 물량이 결국 엔캠의 상승의 이유이자 원인이 될 것이다. 요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사실상 정상적인 회사라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만큼의 물량이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증자 현황이 나옵니다. 기준일은 3월 31일이죠. 자, 3월 31일 이전에 이미 전환이 된 애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전환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자, 확인 가능한데 결국에 지금 얘네가 나온 물량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자, 제3자 배정 전환선주 이게 얼마였습니까? 212만 주가 나왔고 BW 물량 신중인수권 부사채가 114만 주더라.
예, 여기 나온 거 다 정리를 해보니까.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큰 물량이죠. 하지만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은요, 바로 전환사채였어요. 자, 전환사채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까? 5월에서 7월까지 물량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 자, 이 물량을 다 합치니까 12만 합치더라도 275만 주의 물량이더라. 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총 600만 주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 326만 주는요, 3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전환이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CB는 특징이 있어요. 전환 청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결국에 이게 목적으로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7월 달까지는 뭡니까? 기다려서 내가 이거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매도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전환해서 매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1월 달부터 엔캠의 상승 원인을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상승만 나오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6월에서 7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전환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상승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매도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중에 가장 큰 수익을 가지고 가겠구나. 이게 우리가 1월 달부터 생각했던 엔캠의 세력 시나리오였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NK는요, 우리가 사실 이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흐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마지막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빼고 있는 것 뿐이다.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326만 주는 사실상 3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팔았잖아요. 고점에서 다 파는 게 가장 큰 수익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러면은 얘네가 1조 3천억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326만 주라는 물량은요. 이때 당시에 유동주식 1000만 주도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유동주식의 3분의 1이었어요. 자, 3분의 1이 한 번에 매도로 쏟아진데 됐을 때 이러한 모습을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일부 조금씩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다시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은요, 사실상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시간이 필요하고 신규 수급의 유입이 필수예요.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 신규 수급들이 들어와 줄까요? 저는 절대로 안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눌림목이 나오고 바닥이 나와줘야지만 신규들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신규들에게 물량을 넘긴다 326만 주를 절대로 불가능하다. 자, 얘네가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결국에는 12 물량이 5월에서 7월 나올 수 있잖아요. 이때가 돼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275만 주로서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동향을 보면요. 얘네가 4월 내내 매도한 물량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직접 입력으로 들어가서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30일까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4월 들어서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사실상 매도할 수 있었던 시점은요. 거래량이 터졌던 상승이 나오던 구간밖에 없어요. 자, 이 구간 내에서 이 구간을 제외하고 4월 전체를 보더라도요. 기간에서 나온 물량은 37만 주에 불과합니다. 자, 연기금 기간 내에 포함이 돼 있죠. 금투 기간 내에 포함이 돼 있고 사은펀드 기간 내에 포함이 돼 있어. 기타 법인만 따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온 물량을 다 합쳐봤자 기간과 기타 법인 합쳤을 때 43만 주의 물량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예, 결국에 여기서 매도한 물량은 43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월 내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팔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얘네가 왜 안 팔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이 326만 주 물량 플러스 43만 주 물량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오늘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12회차 물량 97만 주 이거는 실제로 지금 장내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결국 엑시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97만 주의 물량이 언제 나왔습니까? 6월 19일 날 전환이 된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이것 또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합니까? 권리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6월 17일 날 매도가 가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오는 물량 중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구간을 한번 볼게요. 자, 6월 17일 날 종가가 얼마입니까? 6월 17일 날 종가는요, 결국 27만 6천 원이에요. 자, 27만 6천 원 곱하기 지금 다 합치면은 326만 주 플러스 43만 주 플러스 97만 주 하면은 466만 주입니다. 그죠? 예, 이거를 제가 워낙 자주 하니까 그냥 입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1조 2,800억이에요. 예. 얘네가 여기서 1조 3천억의 수익을 326만 주만으로도 가져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더 큰 466만 주의 물량을 정리해봤자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고점에서 매도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 전량 매도는 당연히 안 됐겠죠. 매도를 하면요, 주가는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저는 이 97만 주 중에 일부 장내 매도하는 물량이 결과적으로 주가를 빼기 위해서 일부러 매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600만 주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 상으로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물량만 600만 주다. BW 제3자 배정 12 다 합쳐서 600만 주잖아요. 그런데 주가를 올릴 때 얘네가 매집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치는 600만 주 라고 생각해야겠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도 물량이 97만 주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핵심 물량의 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대응을 하자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서 수익을 포기한 이유는 CB 때문이다. 그 CB는 아직도 90만 주가 남아 있고 결국에는 5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지금 가격에 다 팔아봤자 결국 내가 앞에서 326만 주의 물량 매도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었던 1조 3천억이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바보가 아니라면은 뒤에 주가를 올려서 매도를 할 것이다. 적어도 600만 주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이거를 팔아서 1조 3천억을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까지는 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물량은요, 내가 매도하고 싶다고 해서 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는 물량이 받쳐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매수하는 물량이 결국에는 신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물량을 받아주지 않아. 왜? 나는 앞에서 하락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고점에서 결국 세력들이 진짜로 엑시트를 하는 구간에 갔을 때 여기서 매도하면은 뭐는 불가피하다 했습니까?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하락이 결국 단순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이미 하락을 큰 폭으로 여러 차례 겪었던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하락이 나오자마자 같이 매도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매도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자연스럽게 매도 버튼에 손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는요, 내가 돈 써가면서 이렇게 길게 끌고 왔고 주가 마지막에 올려서 피날레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내가 물량을 팔 때 받아줘야 되는 개인들이 나랑 같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됩니까? 얘네들은요, 절대로 그걸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제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 결국 12, 13회차 물량이 나와줘야 된다.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뒤에 있는 물량까지는 챙겨야지 올려서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CB만 보고 대응을 했다라면요, 앞에서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많았습니다. 자, 1월 달에 우리가 엔캠에 이상함을 느끼고 시비가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전에 나오는 물량도 다 알고 있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비가 전환이 돼야지 얘네가 가장 큰 수익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비가 전환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1월 달에 제3자 배정 물량이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전환이 될 때 우리가 타점을 왜 잡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상승 이유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오히려 확진돼 갑자기 올라가네. 찾아보자. 뭐냐? 시비가 있네. 이것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타점을 잡고 올라오는 와중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93,000원 잡고 얼마 안 돼서 신고가를 달성해주면서 3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2월이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4월이었죠. 자, 2월, 4월에는요, 우리는 지금 CB가 전환되는 거를 기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달, 네 달이 남아 있는 시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세력들은 계속해서 두 달에서 네 달, 최대 이제 4개월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온 개인들은요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할 겁니다. 올리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타고 팔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수익금은 누가 챙겨줘야 돼요? 세력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챙겨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 아무리 돈이 썩어 넘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신규 수급이 필요한 겁니다. 기존 수급은요 그 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것뿐이지 결국에 내 물량을 받아주는 거는 신규다. 그래서 기존 수급과 신규 수급의 손바뀜을 계속해서 유도하면서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주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흐름에서 고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고점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오버슈팅 구간에서 분할 매도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31만 원부터 분할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빠졌을 때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서 올라간 흐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때부터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역시 이 법안으로 이때 올라오는 건 말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났어라고 할 때 결국에 우리는 진짜 상승 원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타점을 잡았어요. 23만 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로 잡았습니다. 분할 매수로 잡으면서 따라갔어요. 왜? 저점 어딘지 모르잖아요. 고점 어디가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저점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물을 펼치는 겁니다. 이 구간 내에서 언제든지 상승이 나오더라도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위에서 또 팔았습니다. 왜? 4월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의 반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앞에보다 못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내려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예, 위에서 수익 실현 하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 주가 빠진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매수를 함으로써 대응을 하자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평단이 많이 위에 계신 분들도 있겠죠. 있으시지만 제가 항상 그런 분들한테 하는 말은 자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얘네가 600만 주 정리하려고 올리려고 하면요 웬만한 상승 가지고는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을 우리가 조금 따라가면서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잘 못 믿으시니까 제가 사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처음부터 평단이 이랬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내리면서 따라오면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이러한 평단까지 왔다라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든지 상승이 나오면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수익으로 전환이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상승이 단박에 나오더라도 잠깐의 상승만으로도 수익으로 전환하고 그 뒤에는 좀 편한 마음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수익을 엔캠에서 앞에서 많이 봤다라면은 지금 구간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러한 구간에서 수익이 나왔다. 이러한 구간에서 수익이 나올 거다 생각하는 게 저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에서 400% 수익 내고 여기서 100% 내고 여기서도 뭐 3, 40% 내고 하면요. 지금 이 구간이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러한 관점을 그래도 가져가야지만 수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엔캠에서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제가 팔면서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사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사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보면서 기쁨을 나눴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을 다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대응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대응점이다. 여기서 흔들리면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을 잡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할 거고요. 앞에서 했던 대응, 지금 했던 하고 있는 대응,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한 대응 전부 다 제가 할 겁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면서 제가 팔 때 말씀드리고요. 제가 살 때 말씀드릴 겁니다. 엔캠 올라갈 때 앞에서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 이게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점 이용하고 저점 이용하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러한 행동을 마찬가지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한 것들까지 같이 하면서 결국에는 엔캠의 마지막 목표가 즉 세력들이 진짜로 엑시트를 하는 구간에 가기 전에 직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하는 순간까지 엔캠은 계속해서 지면서 대응하면서 갈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손익을 못 보고 있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매도해야겠다 이 생각만 하면요 절대로 수익 못 봅니다. 자 저는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러한 대응을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대응을 좀 확실하게 함으로써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익을 좀 빠르게 전환시키고 편한 마음으로 수익의 극대화까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 언제 상승이 나오는지 물탈 여력은 없어도 언제 상승이 나오는지라도 확실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말씀드릴게요. 예, 위에서 해왔던 이러한 대응 어차피 제가 문자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이런 식으로 남기시면은 제가 답장으로서 대응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위에서 물려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여기서 물탈 수가 없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요. 자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정말 아픈데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였어요. 그죠? 이거는 팩트자 영상만 봐도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떻게 간다 했어요. 상승이 일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자 위에서 매도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 다 매도하시면은 또 심신이 힘들어 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매도하지 말고 분할 매도하세요. 올라갔을 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분할 매도하시고 그 나머지 비중은 그냥 가지고 계시되 우리가 수익을 본 금액을 다시 저점에서 투입하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액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확실한 대응으로서 타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내는 거다. 제가 나오게 되면요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당연히 무료입니다.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앞에서도요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저도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어. 내가 주가가 빠질 때는 올라가면은 정말 대응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를 잠깐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저점 잡는 작업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매도 안 해요. 자 여기서 매도 안 하신 분들 많았고요. 여기서 매도 안 하신 분들 많았어요. 매도를 하라고 해서 안 하는 이유는 결국에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게 나와버리면요 내가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분들이 결국 여러분들과 비슷한 평단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그러한 분들한테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배웠으면 우리가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면 된다. 그 기회가 지금이라고요. 예, 모든 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엔캠은 우리가 마지막에 매도로서 보내줘야 되는 종목이에요. 애초에 세력들이 누가 보더라도 세력주에 이거는 세력들이 결국에는 본인들 수익 가져가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내고 마지막 피날레 상승을 만드는데 그 전에 매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부터 올라갔을 때 매도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러한 관점을 좀 확실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시점을요 어설프게 잡지 않아요.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의 극대화 그리고 리스크까지 배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 전부 다 잡으면서 할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정말 해보자고요. 지금 주가 빠지고 있다고 망연자실할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정신 차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어떠한 타점을 잡을지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렵다 혼자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문자 보내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 구간에서 멘탈만 좀 잡으면 됩니다. 멘탈만. 저는 정말로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멘탈을 좀 가지면서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자 이렇게만 하면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큰 어려움 없이 수익으로 전환 빠르게 시키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서 수익까지도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대응 할 거고요. 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엔캠의 상승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은 10이었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 자 그런데 자 엔캠도 말이 안 되지만 더 말이 안 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예. 중앙 첨단 소재. 자, 여러분들 어제 20%가 올랐었습니다. 이 종목이. 자, 중앙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엔캠과 그냥
뭐 형제라고 한 좀 특수 관계인데요. 일단 같은 세력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아트라스 8000이라는 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트라스 8000은요. 결국에는 오종강 대표, 엔캠의 대표인 오종강 대표 회사예요. 자, 이거를 좀 추적을 하자면 좀 긴데, 자, MR팜 제천에서 결국 리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에 분할 합병이 돼요. 인수 합병이 됩니다. 릭스 솔루션에. 근데 이 릭스 솔루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광무예요. 원래 광무. 이름 바꿨어요. 릭스 솔루션에서 광무로. 자, 이름을 바꾸면서 결국에는 흡수 합병을 했는데, 자, 그때 돈을 줘야겠죠.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상금이 100억이었어요. 근데 이 MR팜 제천은 누구 거였다? 오정강 대표의 것이었다. 자, 이 오정강 대표는 결국에 그 100억을 받아서 회사를 또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게 아트라스 8000이에요. 이때부터 CB, BW, 제3자 배정 물량 엄청난 말 많았어요. 이름만 몇 번 바꿨습니까? 예, 애초에 그런 회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회사인데 사실 엔캠은 그래도 실적이라도 나오고 그래도 재료라도 있잖아. 얘는 재료 자체가 그냥 없는 애예요. 예. 얘가 1월 달부터 반등이 나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다? 엔캠이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왔다. 리튬염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과 관련이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나마 매출이 나오는 것도 엔캠 광무에서 나오는 것뿐이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5월 달부터 상승을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어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자, 중간청산 소재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었던 거 많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12회차 물량 한번 볼게요. 12회차 물량을 봤을 때, 자, 몇만 주입니까? 1,400만 주예요. 1,400만 주인데 이거 전환가액이 더 충격입니다. 700원입니다. 자, 최근에 에인캠에 가지고 있는 이 전환사채 물량을 이제 전환을 한다. 그런데 이제 특수관계로 엮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거 전환해서 매도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호재인 척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니네가 전환을 하든 안 하든 결국에 매도를 하든 안 하든 결국에 전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총은 똑같아요. 시총은 똑같은데 유동지수가 늘어난다. 결국에는 뭐다? 내 주주의 가치가 희석이 된다. 그래서 악재예요. 그런데 악재가 아닌 척 하려고 그러한 뉴스를 내보내는 것뿐입니다. 예, 요거는 간단한 거였고요. 아무튼 얘네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심지어 매도를 했다라는 게 그냥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 동향을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 수가 있어요. 자, 저거 이제 5월 달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월 달, 4월 달 보도록 하면은 자, 700만 주 넘는 물량 그리고 그 전에 조금만 더 땡기더라도 800만 주 그리고 더 땡기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12 물량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300만 주 이상이 전환이 됐고요. 그 물량이 700원짜리다. 21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700원으로 1,400만 주를 빌려줄 때는 결국에는 전환사채 발행을 할 때는 결국에는 자 1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1,200억이 2,100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얘네가 버티고 있잖아요. 예, 주가가 빠지고 작살이 나야 되는데 버티고 있다 보다 뒤에 나올 수 있는 12 물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죽어야지 엔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서 얘네가 수익을 지금 또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결국에 그 수익은 엔캠의 상승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를 내린다라고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주가를 내려놔야지 내가 저기서 수익을 가져와서 여기다 박아 넣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나는 여기서 싸게 많이 사놨으니까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엔캠 시나리오다. 자, 엔캠이 우리가 1월 달에는 9만 원짜리였어요. 9만 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총이 이제 4조에 임박하는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올릴 때나 여기서 들어올릴 때는 달라요. 여기는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앞에 매물대 있었습니까? 매물대 없었어요. 있어봤자 여기 잠깐 이게 끝이야. 그러면은 지금과의 상황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었던 것들도 이제는요 힘을 모으고 집중을 해서 한 번에 들어올려야 돼요. 그런 데는 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엔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앙첨단 소재가 죽으면서 저기서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엔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얘네 정말 지금 끈질기가 안 죽는데 사실상 재무제표를 좀만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반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는 미친 주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엔캠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확실하게 느꼈어요. 남의 눈치 보는 애들이 아니다. 저렇게 작살을 내더라도 그냥 들어올릴 애들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앙천다 소재라는 주식회사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던 주식이에요. 이러한 주식을 지금 들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 여기 거래 정지도 나온 적이 있었죠. 예, 거래 정지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광고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고 안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엔캠 때문이었는데 엔캠이 주가가 꼬꾸라지는데 올라간다. 이상하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돈이 엔캠에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저렇게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아서 거래소에서도 물어봤겠죠. 자,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는데 조회 공시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내가 공지를 할 만한 사항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빨리 쓰려고 할 겁니다. 죽어야지 빠르게 넘어오겠죠. 저는 그때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이런 흐름이 결국에 엔캠의 진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마지막 불꽃 상승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털어내고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가?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한 타점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여러분들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관점을 차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서 앞으로서 수익을 냈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엔게임에서만큼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대응으로서 내가 확실한 수익을 좀 가져가겠다. 엔게임에서만큼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핸드폰 번호에다가 문자를 엔캠이라고 남기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으로서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하시면요. 엔캠 우리 정말로 수익 낼 수 있어요. 예. 지금 겁나시죠? 예, 저도 겁납니다. 제가 지금 17%가 빠지고 있는 종목이 사실 없었죠. 예,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빠지는 종목은 웬만하면은 부러뜨려요, 그냥. 예, 손절을 합니다. 제가 진짜로 엔캠이 끝날 것 같았으면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저항선이 있는데요. 이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엔캠에서만큼은 제가 저항이나 지지의 이러한 뭐 구간을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의미 없이 들어올리고 그런 거 의미 없이 찔러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 중요하고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만 좀 잡아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시원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대응해 나가면은 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수익 보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우리 진짜 엔캠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우리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주는 이러한 흐름 볼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문자 하나만 문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큰 힘이 돼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